한나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에서 이 공환증, 한동훈 공포증으로 바뀌게 된 그 공환증. 60일 사이 그 그렇죠. 사이에 정말 그 핵심은 뭐라고 뭐 생각을 하십니까? 딱 2달이네요, 진짜. 네. 2달 동안 핵심은 네. 글쎄 저기 이제 첫째는 한동훈이 잘한 것도 있고요. 네. 한동훈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네.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이제 당 지도부에서 소탈한 모습 네. 그런 것도 효과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스스로 패착 네. 이재명이 그때 왜 자기가 본인이 테러 당했을 때 네. 네. 그 보수 이제 세력의 배후설, 네. 정보 배후설을 퍼뜨렸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예. 그런 자기들의 네. 패착과 똥볼 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네. 이게 공천 학살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아까 이제 한나땡이 네. 아까 뭐랬죠? 공환증. 공환증이 되거나 이나땡이 돼버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합니다. 이재명 런이죠, 이제. 네. 네. 그 지금 다스베이더님도 아니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이 나라의 혜택은 왜 받으려고 난리들을 치는 거야라고 아까 그 운동권 얘기를 들으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김건희 이렇게 공격하면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의외로 그게 국민들한테 뭐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이슈였지만 대통령이 설날 네. 그 문제 네, 정리하고 네. 넘어가면서 예. 확 수습이 수그러들었어요. 좀 잘 된 편이에요. 네. 예, 예. 네. 물론 일부에서는 뭐 직접 한다는 얘기도 있고 좀 네. 이제 사과를 좀 더 세게 해야 된다는 표현 얘기도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네. 아주 적절한 선에서 네. 잘 수습하셨고 말씀도 잘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지금 또 총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늘 국민 입장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것보다는 네. 실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누구로 하냐가 더 중요한 그렇죠. 문제예요. 예. 그런데 자연스럽게 네. 지금 이제 선거 국면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네. 우리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이슈는 아마 그렇게 다시 이번에 활용되기 어려울 거다. 네. 봅니다. 거기다가 또 너희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도 있어. 지금까지 안 썼는데 이거 꺼낼 거야. 그래서 김혜경 리스크, 김혜경 카드 그리고 김정숙 카드까지 네. 꺼내서 네. 막부를 놨잖아요. 예. 그래서 네.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움찔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이종배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김정숙 여사 고발도 했어? 고발도 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배당이 되고 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쉽게 꺼내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치졸한 거거든요. 치졸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를테면은 대통령은 지금 뭐 의사 증언 네.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생과 관련된 아젠다만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렇네요. 예. 크게 큰 것들을 던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제 이를테면 대통령이 보고 있는 쪽은 민생을 보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선거를 지휘하면서 네.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플러스적 요인에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이재명식 공천의 문제점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 선거에서는 역시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이 못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걸 또 보여주는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예, 돼서 예, 지금 예.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좀 한동훈 위원장이 예.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하고 들어간 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또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냥 뭐라고 하니까 사가 없는 걸로 그 보여질 수 대비가 있잖아요. 되죠. 이재명과 명확하게 그쵸. 대비가 돼버리죠. 이재명은 완전히 사적인 거, 공천부터 모든 게 네. 사적이고 자기 방탄을 위한 건데 거기는 오히려 그냥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 보도 나왔는데 위성정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요. 예, 본인이 맞아요. 출마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할 예, 수 맞아, 할수 했다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위성정당 대표로는 또 당 우리 사무처 출신. 당 사무처 출신의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당직자 그분들 대표로 하신다면 누가 지금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뭐 씨라고 아, 예. 정모 씨라고 있는데
아직 그분이 이제 오늘 또 최종적으로 아마 확정할 거예요. 확정할 23일 날 네. 출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할 건데 그분이 당 기수가 지금 6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2기, 3기가 있어요. 2, 3기가 한 명씩 있고 입사 기수가 있는 거군요. 입사 기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2기, 3기 한 명씩 있고 예. 5기, 6기가 또 몇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선임급 사무처 직원이라고 했지만 네. 위에 또 더 있는 데다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언급됐느냐? 이분이 네. 총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네. 총무국장이라는 그 자리가 이제 아마 당 그 위성된 비례로 가기에 적절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국민의힘 직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직원이죠. 당 사무처 공채로 들어온 기수가 있는 직원. 네, 당뇨. 예. 당뇨. 예. 이거 되게 시험 봐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거. 네. 네. 그 하여튼. 좋아하는 직장이랍니다. 요즘. 네, 맞아요. 선거 네. 그 당을 네, 당에서 네. 일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 이렇게 지금 우리 당에서도 이렇게 당 사무처한테 기회를 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역시 한동훈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마 예. 이런 발상은 좀 쉽지 않았을 거다. 아, 그런가요? 왜냐면 그것도 네.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그 그렇죠. 정치 지망생한테 주면은 자기한테 그렇죠. 자기 세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 사무처 보좌 직원들 그다음에 지방에서 이제 쭉 그 지방선거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기회를 줘야지 여기서 엘리트들이 모이고 네. 여기서 또 검증받으면서 사람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네, 네. 근데 매일 인재개발 할 때마다 외부에서 전혀 당과 관련 없이 네. 자기 생계 유지해 오신 분들만 데려오면은 네. 그때는 보여주기에 효과가 있어도 맞습니다. 정작 데려와서 일하기에는 정말 갑갑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진짜 당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되게 이런 이제 뭐 위성 정당이라고 해야 되나 비례당 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미래당을 이제 비례 중심당으로 네, 만들어서 네. 대표를 영입한다 하면은 뭐 예전 같은 뭐 정의와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 다 모셔오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유력하면서 선수가 높은 많으면서 뭐 이런 맞아요. 분들을 네. 딱 예우 차원에서 주는 예. 자리인데 예. 그 자리에 당을 위해서 실무를 했었던 그런 당뇨들 중에서 당 네. 직원들 중에서 뽑는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혁신이네. 네, 네, 진짜 혁신이에요. 진짜 네. 신선했어요. 네. 신선한 발상. 그 나중에 그 선거 끝나면 한번 여러분 보셔도 될 겁니다. 예. 그분들이요 오자마자 바로바로 성과를 낼 거예요. 아. 이분들은 뭐 공부하고 스터디 이런 것보다는요 예. 기존에 워낙 수십 년간, 네, 또 네, 네, 20년 네. 가까이 이 훈련을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따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한동훈의 그 지금 우리가 시작한 이 제목이 한나땡이라더니 오히려 그 이재명 악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두 달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 몇 가지 요소들이 네. 그 중요한지 했더니 네.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는 영향가가 없었다. 오히려 뭐 그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총선 여론도 반전됐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짚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럴수록 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럼요. 맞다. 꼭 그 얘기. 넣어주시고요. 아 정말로 댓글에 그런 거 많습니다. 네네. 아직 긴데 자만하고 그리고 뭔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항상. 예,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지금쯤 이제 한 선거 전에 예. 또 이상한 가짜 뉴스들이 저는 여러 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 무슨 그런 매체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매체들에서 무슨 지금 광고 받고 뭐 해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는 뭔가 지금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에 뉴스를 하나 터뜨리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예방 주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잘 같이 맞아가면서 여론 그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능력 같은 걸 좀 키워야 되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힘에서 지금 현역들 컷오프 얘기를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따로 코너를 뭐 말은 안 네, 했지만 네. 그래서 잠깐만 연결하면 네, 지금 현역 컷오프가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네. 총 253곳에서 네, 후보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0곳이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 43.5%거든요. 네. 공천 지금 확정되신 분이.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현역 컷오프가. 그래서 감동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아니, 이게 좀 건가요? 나오죠. 조용한 네. 공천이 조용 공천이 나오지만 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네. 무색무취한 공천이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지금 김무성 의원 전 의원이죠. 네, 전 그다음에 의원. 누굽니까? 김성태.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은 참 중량급 인사인데 네. 중진급 인사들인데 이분들이 반발을 했다가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그냥 설득하고 선당 후사하겠다라고 네. 봤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여권 프리미엄이라고 그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해요. 여건이 가능한 예, 거죠. 여건이니까. 집권당이니까. 왜냐하면 현역 컷오프 없다고 했지만
현역 코드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저는 뒤로 밀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여건이니까 네. 다른 곳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음을 기약한다든지 뭐 이제 뭐 여러 보궐도 가지. 나올 수도 있을 보궐도 거고 있고, 또 예. 기간 어때 산하 기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그거 네. 말씀하신 거죠? 경남하고 부산하고 어저께 뭐 지금 당사 앞에 와가지고 뭐 했던 거. 난리 났죠, 난리 아, 났죠. 난리 난리가 현장에서 난리입니까? 났어요. 네, 네, 어때요? 보도가- 네. 아니 거기서 정말 네. 그 하면서 막 목소리 떨면서 얘기를 해요. 예. 어. 그 너무 절절하게 하고 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어떤 사상구죠. 예. 거기에는 현역 지금 현역이 아니고 전 구청장 했던 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네. 구의원 2번, 시의원 2번, 구청장 2번 네. 너무 모범적인 코스로 표준 코스로 올라오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하고 지금 이번 공천받은 분하고 비교를 했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더블 스코어로 이 아까 재성 구청장 출신이 네.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으로 다른 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도저히 뭐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야지 설득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네.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7명 왜 컷오프 명단 어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은근슬쩍 조용히 넘어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7명이 누구냐 뭐 얘기가 나오긴 네. 하는데 네. 지금 그거를 이제 따로 제기하거나 언급하지는 않고 아마 경선을 붙이려고 한 것 같아요. 경선을 경선. 붙여가지고 네.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현역들이 프리미엄 있으니까 네. 유리하잖아요. 경선 그렇죠. 붙이면.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실 부활을 한다든가 또는 공천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개혁 공천이라는 우리 한동훈 장관의 네. 어떤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네. 좀 퇴색될 수가 있다. 뒤로 갈수록.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물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민주당이랑 중요하죠. 붙어서 이기느냐 마느냐 이게 근데 제일 사실 중요한 거죠. PK, TK에서는 네. 민주당과 붙어서 본선 경쟁이 아니라 네. 그냥 공천 받으면 사실 굉장히 유리한 곳이에요. 아주 소수 몇 곳을 빼고는. 네. 네. 이런 곳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 하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국민의힘도 실제로는 그런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지금보다는 소음이 커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아. 사실 근데 이제 지금- 그분들은 신인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견해 다른데, 네. 그러니까 경남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번 공천 나오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뭡니까? 부산에서 아무데나 나와도 되는 서병수, 네네네. 서병수를 제일 흠지 보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김태호 전 지사도 네. 험지 보내라 그러니까 어쨌든 다 수긍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간 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낮춰 약간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근데 이제 중진들- 지금 문제는 이제 네. 신인들이 왜 현역들만 되냐? 왜 부산하고 경남은 현역들만 되냐는 건데 자세한 내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코너에서 예, 한번 다시 예. 한번 네. 얘기해 해가지고, 나누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자유대한님이 이번 총선에서 좌파 몰살 멸공 기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